8명 후보 모두에 대한 투표수와 득표수, 득표율, 최종 결과와 시간별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둘째, 모바일 투표 서버에 저장된 실시간 로그 기록 등 전산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위의 두 자료에는 여론조사 문항, 답변, 녹음 자료 일체 등 본 경선 관련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제보된 사안, 지금 이미 제보된 사안만 조사하고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여론조사 및 당원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상황을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의 검증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립하게 하는 기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 역시 성적이 나오면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및 모바일 또 여론조사 투표 자료 등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폐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를 신속히 복구하면 됩니다. 다시 복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 번호 추출 과정에 당에서 참관했는지 여부 그리고 참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전화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조사 참관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각 10분만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참관이나 검증이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초 동안, 10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조사, 그리고 로그 기록조사 등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후보 측 3인 이상이 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의 요청 이외에 아울러서 경선 이전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후보자 간 룰 미팅 등 협의가 이번 경선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후보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며 그러한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관위원회에 우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등을 맡기지 말고 우리 당 제1야당 아닙니까? 우리 당 선관위 중심으로 후보 경선 절차를 진행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 선관위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경고장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경위와 의도를 답해 주십시오. 나아가 당 선관위원회에
한 고위 간부는 지난 7일 각 후보의 참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황교안 후보가 잘 모르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당 선관위 핵심 간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선거 사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또 그 취지가 무엇인지 명백한 사실 규명과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황교안. 민주당은 매주 지역순회 경선을 하면서 당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해서 투표율과 득표수, 득표율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되는데 국민의힘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정의를 지키려는 저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선거 불복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저도 선거 불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복해서는 안 되는 선거, 불법 선거에 어떻게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 선거인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불복하라고요? 불법이 보이는데도 불복하라고요?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법 선거 공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면 내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가 되겠다고 싸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갈 것입니다.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선거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언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우리 박주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조정현 특보 이렇게 한 7분 정도씩 추가 브리핑을 하고 또 종합적인 토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그런 언론이 계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윤 씨입니다. 뒤에 먼저
손을 드셨네요. 그 후보님께서 사실상 절차를 다 거치셨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책사유가 당해 있는 걸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투쟁을 계속하다가 막히면 혹시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선거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싸우지 않는 이런 당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 아까 캠페인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만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간이고 정의 공간입니다.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걸 그냥 뭐 그림으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으로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기도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그런 공간으로 이미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분들의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더 광폭으로 또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주현 변호사 어디 있어요? 네, 저희 박 변호사 먼저 할래요? 아니면 도 변호사 먼저 할래요? 도 변호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없네요. 그 이쪽에.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강원 당규에 근거해서 제가 제기했던 소송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지난 전당대회 후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뛰었었던 자격을 근거로 선거가 끝난 후에 앞에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자료들의 열람등사 자료 공개를 요청했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거의 3달이 지나도록 전혀 공개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는 그냥 제기되어서 걸려만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신문 한 번 후에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위탁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당이 선관위에 위탁하는 그러한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그러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이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하는 K보팅 모바일 투표만이 아니라 당원 ARS 그리고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모두를 일괄 위탁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위탁관리 금지 가처분을 당원 1,500명을 대리하여 최근에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당내 경선에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일괄 위탁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규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형식상, 내용상 모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는 지금 2차 경선이 끝나도록까지 법원이 자격을 트집 잡으면서 1,500명이 구글 폼으로 요즘 이제 구글 폼으로 다들 편리하게 소송 대리인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웬만큼 진행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형태의 위임 자격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아예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뭐 저보고 인감증명을 다 떼오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위임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연기한 뒤에 또 하나 굉장히 제가 조금 의외고 충격적인 것은 보정명령을 가장 최근에 내리면서
2차 경선이 끝났으니 취하하는 게 어떠냐는 그러한 그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탁 관리는 3차 경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낸 소송이 2차 경선이 끝났다고 취하해도 되지 않느냐는 보정명령이 오는지 심히 굉장히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화천대유의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데서 드러나듯이 법원이 부정선거에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법 절차에 1차적으로는 호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 공개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했고, 또 위탁관리 금지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불법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에 협조하고 방조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부당한 위탁 관리를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당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표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당규를 미리 정해두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15조의 5 여론조사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지금도 70%나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한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해서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또 중간에 조사 감독, 또 사전 검증,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경선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앞서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일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지금 2차 경선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자료 폐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듯이 증거 자체를 폐기하고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선거가 허물어지는 것과 당선거가 허물어지는 것은 괴가 같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법원이 허물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물어지고 국가선거가 허물어지고 당선거가 허물어지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그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번에 이 당 경선을 보았습니다. 당 경선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그 4.15 때 봤던 그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15 때 제가 봤던 것과 이번 그 당내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드러난 그 부정의 증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짓을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됩니다. 부정선거의 공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선거 감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4.15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대 때 12.14%였던 것이 26.69%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관했던 어떤 사람도, 투표했던 어떤 사람도 이 투표소에서 몇 표를 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를 아느냐? 중앙선관위 서버가 몇 표가 투표됐다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투표한 어떤 사람도 이 해당 시간에, 해당 일에,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 몇 표가 기재됐는지, 몇 표가 투표가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투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지 않은 투표자 수는 결국 범죄자와 전산만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동에 4.7초당 한 표, 마지막 3시간에 1.7초당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전산 조작으로 유령 투표를 확 올린 다음에 빳빳한 빳빳한 사전 투표지를 기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이 15초 미만으로 찍힌 게 203곳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179개이고 당일 투표가 24개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일 투표는 표를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고 사전 투표는 표를 뽑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본투표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는 179개가 이렇게 15초 미만입니다. 15초 미만입니다. 손소독, 체온 측정, 비닐 장갑, 그리고 병목 구간이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절대로 이 곳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천시 신중동처럼 되려면은 저 부천에서 송파까지 한 줄로 다 서야 그 경우가 23,064명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는데 이 봉인지의 큰 문제점이 뭐냐?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는 겁니다. 봉인지를 몇 개를 관리하고 몇 개가 훼손됐고 몇 개를 교체했고라는 것을 전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뜯어진 이 봉인지 요 핀을 뽑아서 요 안으로 이 빳빳한 거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걸 넣으면 그냥 300개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인 관리가 안 된 거, 이게 부정선거를 사실상 방조를 한 것입니다. 이 광주의 투표소, 그 개표소의 장면인데요. 1분짜리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보란 듯이 이 봉인지를 그냥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저런 게 투표 당시, 투표한 보관 당시에 봉인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더 가관인데 지금 음성이 좀 안 들리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깼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유령 투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2%에서 27%로 급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빳빳한 사전 투표를 전산 조작을 올리고 그냥 집어넣는 그 방법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가관이죠. 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선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땠는가? 경선룰 미팅이 없었습니다. 모바일 조사 참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참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투표율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득표수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쓴 거였습니다. 증거인멸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관을 불허했습니다. 전산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비공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거기 작당하고 밀실에 모인 몇 명이 1등, 2등, 3등, 4등을 내 맘대로 내가 1등 안상수, 2등 황교안, 3등 누구야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끝 아닙니까?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 관련 지침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지침에 참관인이 받은 지침 내용입니다. 이 참관인 내용을 보십시오. 이 참관인 도착 시간은 양일 10시 40분, 참관 시간은 양일 각각 2회씩 이렇게 딱 2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10분 정도 구경하는 겁니다. 참관도 아니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4.15 부정선거는 그래도 오프라인 투표지가 남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힘 경선은 전산으로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자료를 폐기를 했다 보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고 제가 그것도 위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ARS 여론조사는 대상 번호를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출 프로그램, 통신사에서 그 추출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어땠느냐? 그 추출 프로그램 통과하는 것을 안 봤다고 그럽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당 대표 선거도 추출 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와 모바일 조사의 그 차이가 컸던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참가는 구경이죠. 오전, 오후 각 10분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20명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선발했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마무리 이후에 어떤 자료도 안 줍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장이면 다 까버리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경선이 무효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줌의 의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나는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 너네들이 이걸 잘 봐라. 이렇게 해야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결국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북한식 선거네 이건. 북한은 선거해놓고 누구도 몰라요. 플러스만 내보낸 네. 끝.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500만 개의 선거 DB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이전 발표 때 안 드렸는데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QR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QR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그 QR코드에 그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을 5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사에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이용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알 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이 정도를 모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거 후보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53개 지역구입니다. 많아야 10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2,530명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많아야 100명이라고 쳐도 그 사람 합쳐도 5,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500만 개나 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결국 조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출 프로그램도 참가를 안 하고 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용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선관위에 전적으로 맡긴다.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선거 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운영 사업 그 일정을 보면요.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해요. 딱 2월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4월 10일, 11일 그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그 수원시 그 화성시 봉당읍 그것이 가합선거구의 내용이 병선거구로 싹 다 갔다고 말씀드린 바가 옛날에 있을 겁니다. 3월 7일 날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돼가지고 얘들이 작업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데이터가 꽂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대통령 국힘 경선에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나도 저랬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경환 후보 캠프에 그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부정선거를 겪었다라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자 양시인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 씨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떴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조작이죠. 예. 그리고 제가 투표를 했는데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이거는 공전자 기록.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누가 들어가서 조작을 한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바일 조사를 지금 여기 계신 조슈아 씨가 참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회의실에서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중회의실에서. 중회의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죠. 없지, 그치.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가가지고 실시간 로그 기록이 쫙 올라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투명한 경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관인들이 야 이걸 다 보십시오. 다 영상 촬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슈아님한테 그 혹시 거기서 영상자료 찍은 거 없냐고 물었더니 중회의실에서도 그 투표수 그것도 찍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웃기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이니까.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투표 현황입니다. 투표 현황인데 10시 45분경에 10시 45분경입니다. 10시 45분경에 조회 시간 11시의 투표 결과가 이미 기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 노트북, 그 노트북은 정확했습니다. 10시 45분경에 선거 그 관리 시스템, 선거 통계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딱 찍었더니 10시 45분경인데 11시께 발표가 돼요. 전사는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산 장난을 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고요? 이런 엄청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전산으로 장난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지금 또 안 되는. 아, 됐다.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증거는 남습니다. 4.15 때도 증거가 남았습니다. 4월 15일 날 투표를 갔다.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공신력 있는 뉴스 기사예요. 천안에서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를 했더라. 경기 남부 경찰청에 평택시에 이미 내 명의로 투표를 하는 누군가 서명을 했더라.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화성시 그 봉다무 사건을 제가 살펴보다가 거기 지역 그 위원장하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노 부부가 당일 투표를 갔는데 이미 두 부부는 투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에 이미 투표한 걸로 나오고 이걸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게 그냥 오류다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부정의 증거들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가 존재하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존재를 하고 과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도 말이 안 되고 핑계를 대려고 했더니 다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표를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1886년생이 2명이고 89년생이 1명이고 1890년 2명이고
이런 세계 최장수마을 이거 2개밖에 안 깠는데 이 2개가 다 그렇습니다. 영등포울과 인천 연수울.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네스북을 깨는 통합선거의 명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특별선거 우편에서 이렇게 포항, 대전, 강릉, 울산 이런 식으로 엉터리 배송 경로의 증거가 남는 겁니다.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 거쳐도 대구 정도 거치고 가겠죠? 그런데 안 거치. 대전, 강릉을 왜 거칩니까? 하다 보니까 조작의 증거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예, 깨씨, 횡씨 이런 것들이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전산 조작을 하던 애가 장난을 치다가 하도 이 번거로운 일을 하다가 야 재미나게 야 깨씨 뭐 희씨 뭐 힘씨 이렇게 남긴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스터 에그예요. 완전.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누가 272만 개의 등기번호로 이걸 다 보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남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에요. 아까 오징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의 증거예요. 조작의 증거. 조작의 흔적이라고요. 예, 그리고 국힘당의 지금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의 2고 예비 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108조 2항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그때까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10월 8일이 끝난 이후에는 지지율과 순위를 공표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공개하는 걸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렇지. 네, 다 봤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여 집계하고 컷오프가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즉시 파기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것이고 극히 제한된 인원만 이랬다는 것은 밀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짓을 스스로 했다는 걸 자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파기했다는 말은 결국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항상 불복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까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셀 수 있는 거는 그건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결국 그걸 검증하는 절차까지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제도적으로 깠을 때 야 우리는 제대로 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까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즉시 파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숙였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야 뒤로. 예. 지금 김재원 공정선거 추진단장이 이렇게 주진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8강 안에 든 것은 약간 이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4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됩니다. 사의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관심사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김재원,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기정, 저는 원희룡 위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설문조사나 여러분이 느꼈던 민심은 어땠습니까? 황교안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유튜브 등의 설문조사 표본수도 1000명, 2000명 따위가 아니에요. 그렇지. 10,000명,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지.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황교안에 대한 민심은 1등을 쫓아가는 2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조선일보에 있는 이것을 조선일보가 알아내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등으로 가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지. 내렸습니다. 그걸 내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던 겁니까? 네. 이랬던 상황입니다. 이런 게 민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민심을 기반하고 유승민 몇 등 나오는지 보십시오. 무슨 3등입니까? 원희룡이 무슨 4등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이 명백히 민심과 반하는 결과는 결국 민심과는 다른 전산 조작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결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마음대로 바꾼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이의 제기가 있으면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선거에 참여했구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종적으로 그 투표 결과를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쉬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가 저는 4위 황교안 후보보다는 명백히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4위 원희룡 후보보다는 월등히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투명한 경선이 돼야 되고 이게 뭐 황교안 후보가 1등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내년 대선 끝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걸 밝히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한 경선 불복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뭐 형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선행하는 원인이 잘못됐으면 후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명을 남기는 경선이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불법이고 무효였다면 그 4명으로 진행되어서 서로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도 무효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법원이 또 당이 신속히 과정을 전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전개로 보면은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검증되자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산 서버에 있는 기초 자료들이 공개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으면 수일 내로, 아무리 길어도 수일 내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안 할 뿐이죠.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만일 하기로 진짜 공정한 그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당 자체에서부터 못할 이유가 없고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선관위는 늘 당 핑계를 댑니다. 당과 위탁을 했다고. 그런데 당이 요구해서 기초 자료를 기본 자료를 공개해서 전문가들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로 까면 됩니다. 근데 바로 까지 못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선 절차가 스스로 위법이 있다고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한 며칠 사이에 그 공명선거 추진단 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그 뭐 소송을 한다면은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알 수 있는 여러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선이라든지 경선 관련해 사유로예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선에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관 자체를 못하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떤 전산적인 부분, 예를 들면 오징어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하였습니다. 아니면 오징어 투표하려고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4.15와 관련된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제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답을 경선에서 조금 더 네. 질문보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증거 부분에서 봤을 때 투표 종류가 그 종이 투표가 있고 세 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투표가 있고 전자 투표를 하는데 태그처럼 이렇게 종이 표를 남기는 증거를 남기는 게 있고 세 번째 이번 모바일 투표처럼 일체 종이 증거가 안 남는 형태가 있습니다. 검증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부정선거가 개입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번 당내 선거처럼 아무런 종이 증거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종이 투표가 남았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 검증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국가를 파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에 아무런 증거도 남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태그조차 이렇게 자기 확인표조차 남지 않는 모바일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만으로 지금 이 당내 선거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오류의 기관으로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고 경고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폐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야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과 전자기계는 최첨단으로 쓰고 안에 지배하는 소프트웨어는 야만 전체주의라면 그 사회는 선진국입니까? 야만 전체주의입니다. 야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짧게 하세요. 예, 짧게 질문이 뭐 1분 넘으면 이제 다른 분들로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한마디만 제가 경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경선 그 모바일 투표하고 지금 그 K 보팅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ARS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데가 있습니까, 후보님? 뭐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죠. 예, 뭐 그런 나라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지난 4.15 부정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들이 이제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진행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경선 부정 증거가 드러났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끌 경우에 저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부정선거 세력은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황교안 후보와 같은 대한민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를 이 부정 경선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4.15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 저항 운동에 덧붙여서 부정 경선이라는 이 거대한 저항의 소재를 더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짓밟아서 억누르면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잘못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큰 악수를 주었고 4.15 부정선거로 분노하고 있는 전혀 저희들 부정선거 운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 3분의 1이 황 후보님의 알림을 통해서 더욱 늘어나서 국민 3분의 1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층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부정경선을 통해서 양자가 가중되어서 부정경선, 부정선거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겠다라는 위기감을 더욱 확산시키면서 우리나라를 되찾는 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범죄자 무리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차라리 8강에서 떨어뜨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4강에서 떨어뜨린 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실수야. 왜냐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야, 여기 주변 전부 다 황교안이야. 그리고 4강 떨어지고 나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만약 최재형 캠프팀에 있는 사람이 이거 황은 무조건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저도 그렇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느낀 사람이 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승민도 느꼈고 원희룡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경선에 대해서 불복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거 고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많은 국민들이 안 그래도 4.15 때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원상회복 기능 있는 용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부정선거, 부정경선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대답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다 파기했다. 이걸 보고 누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범죄자들은 정말 악수를 뜯는 거예요. 네. 저는 막혀 있는데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감 잡는 분은 잡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부당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네, 그걸로 답을 대신할게요. 궁금한 질문을 더 받기로. 잠깐만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 분 한번 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슈아. 네, 이번 그 당내 경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도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시간 끌기였습니다. 시간 끌기.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시간이 촉박하다 보는데, 실물 종이 투표지가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 그리고 이제 자료 파기, 삭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범행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도 선관위가 시간 끌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시간 끌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있는지, 혹은 그 기일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부분이 압박 수단이 없을 때 국민들이 또 추가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경선에서 그 이제 4강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후보자 토론이 일어나는데 황교안 얘기만 막 실시간 채팅창에 뜬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소송이나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절차는 같이 진행을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민심이 너무 커지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지금 코로나로 야외 집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선거 경선이 나오면 그거를 묵살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결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황교안 대표를 떨어뜨리는 그런 걸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민심을 보여주는 것과 이제 법적 그 조치를 병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 질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272만 표 중에 150만 표 이상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그런 등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10만 표라는 제외 국민에 대한 우편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1대1 구도가 되면 이길 수 없으니까 외국에서 우편투표라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투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대놓고 그 야당의 대표라는 자는 미국 가서 제외투표 타령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인데 지금 부정선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님을 떨어뜨린 것도 역시 부정선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동기를 해야 되고 분노를 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이 불의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가 거짓과 불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기는 정말 어렵구나 손들게 만드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BJ 폴. 그 다음에 우리 손님 한국에. 지금 김재원 아까 의원께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봐도 다분하게 황교안 대통령 후보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이 조사 같은데, 우리가 합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해야 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김재원은 또 이상하게 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그런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쟁쟁한 변호사들이 계시는데 합동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그 우리 황 후보님께서 그래서 그 조사 시에 항우 캠프에서 3명 이상을 참관하게 해달라고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도 우리 황 후보님 기자회견 들어오셨지만 뭐 비상식적인 거 없죠. 그쵸.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1인 시위하고 이렇게 우리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뿐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잖아요. 이런 투표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건 완전히 북한식이에요. 북한은 99.9%가 김일성, 김정일 딱 3대 실습만 투표 안 해요. 몽땅 99.9%가 투표예요. 왜? 국민들이 몰라요. 안 하고도 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선거 캠프를 보니까 어저께 제가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찍었어요. 그래놓고 한교안이라고 딱 집어넣고 믿지 못해서 캡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도깨비 쓰려고 나오면 우리는 방망이를 들자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같이 공개적으로 한교안을 찍어준 사람들 여기 모바일식으로 문자를 주세요. 우리도 도깨비처럼 나옵시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한교안에 대한 지지율이 나올 거고 나는 뭐 홍준표 찍었다 누구 찍었다 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못하면 작년 총선은 막 수표지지만 이번에는 모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 투표한 걸 누구들이 청원식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프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제일 1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게 되면 네. 다투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황 후보님께 투표한 사람들의 각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원희룡보다 많으면 무효죠? 당연하죠. 네, 네. 맞죠? 네, 네. 울산에 갔을 때 원희룡이 혼자 기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개망신을 쉬운 했거든요. 게임이니까. 너무 쉬운 게임. 그거는 우리 유튜브님들이 저번에 우리 설문조사 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유튜브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손 들었다가 아직 못한 분이 한 분 있긴 있어요. 근데 짧게 하십시오. 일반 토탈에서 등등등에서 리서치 해보면은요, 젊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머님이 굉장히 강해요. 어머니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십니다. 이 모모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들 나라를 일으키고 살리시나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휴일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한 세 분의 분들이 정말 애국자인 건 다 아시죠? 네. 한번 열렬한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박 대표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주세요. 우리의 투쟁은 이번 경선 이기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내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순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가 전달될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뤄내고 이러한 부정선거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오죽하면 중대 선거 사범은 종신형에 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한 것을 여반사로 생각해요. 여반사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분들이 내가 됐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공유하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거 정의, 정말 정의로운 나라, 유권자들의 표가 그대로 후보들에게 당선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 사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표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도 말하면 정통적인 사표가 아니라 정말 불법적인 사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4.15 총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꼭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저 혼자로서는 안 되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또 끝까지 대한민국 다시 세워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